노후 파산을 부르는 5가지 치명적인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노후 준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돈을 모으세요라는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 노후 준비에서 더 중요한 건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은퇴 후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습관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한 자식 사랑으로 인한 노후자금 올인. 첫 번째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바로 자녀를 위해 노후 자금까지 쏟아붓는 습관이에요. 대학 등록금까지는 그렇다 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유학 보내겠다고 빚을 내고, 결혼 자금 대주겠다고 적금을 깨고, 심지어 신혼집 마련까지 무리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마음이겠죠. 내 자식만큼은 남들처럼 출발선에 서게 해주고 싶다. 이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부모에게는 수입을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청년은 실패해도 10년, 20년 동안 다시 일해서 만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70대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한번 노후 자금을 날리면 끝입니다. 다시 벌 방법이 없어요. 더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모든 걸 쏟아부은 부모님이 결국 노후에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 희생이 부메랑이 되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녀 사랑과 노후 준비, 이 둘의 균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남의 눈을 의식한 품위유지비. 두 번째 습관은 체면 때문에 쓰는 돈입니다.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고급 승용차를 타야 하고, 경조사비는 남들보다 더 많이 내야 하고,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사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는 이런 분들의 수입은 이미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현역 시절의 10분의 1, 심하면 20분의 1로 줄어든 수입으로 과거와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우입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가 전부예요. 집이 10억짜리라도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50만 원뿐이라면 그게 여러분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입니다. 고급차 유지비로 매달 100만 원씩 나간다면 완전히 적자 가게가 되는 거죠. 자산이 많아도 고정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순식간에 파산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라서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쓰는 돈 중에서 순전히 남의 눈 때문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노후 준비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세 번째, 은퇴 직후 한탕을 노린 무리한 투자. 세 번째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위험한 투자나 창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도 안 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치킨집 창업이죠. 외식업 경험도 없는데 퇴직금 몇 천만 원 들고서 무작정 치킨집을 열어요. 아니면 지인이 이거 대박 난다고 하니까 검증도 안 하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핵심은 노후 자금은 공격보다 방어가 우선이라는 거죠. 20대, 30대 젊은이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60대 넘어서 퇴직금을 날리면 바로 끝이 돼버립니다. 복구할 기회가 영영 사라져요. 더 무서운 건 이렇게 한 번의 실패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중산층이었던 사람이
사업 실패 하나로 하루아침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은퇴 후 투자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잃지 않는 것이 최고의 수익이다. 연 3%라도 안정적으로 받는 게 연 30% 수익 가능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공존하는 투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건강 관리를 미루는 습관. 네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젊을 때는 담배 좀 피우면 어때? 술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운동은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프면 그냥 죽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아프면 죽는 게 아니라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뇌졸중이 오고 당뇨 합병증이 와도 쉽게 안 죽어요. 대신 몸은 불편하고 의료비는 계속 나가고 간병비까지 들어가는 상태로 10년, 20년을 더 사는 겁니다. 노후 지출 중에서 가장 통제가 불가능한 게 바로 의료비예요. 생활비는 줄일 수 있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외식 줄이고 옷 안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병원비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니까요.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이 생활비가 아니라 병원비로 전부 빠져나가는 메디컬 푸어가 되는 거죠.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건강은 노후 준비,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금연하고 술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어떤 재테크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다섯 번째, 구체적인 현금 흐름 계획 없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집 한 채 있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경우예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매달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은퇴하면 매달 얼마가 통장에 들어올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얼마, 퇴직연금 월 수령액 얼마, 기타 임대 수입이나 이자 수입 얼마, 이걸 다 합쳤을 때 월 총 수입이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매달 생활비, 관리비, 의료비, 보험료를 내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도 계산해 봐야 해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집값이 10억이 올라도 당장 쓸 현금이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집은 팔지 않는 이상 현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주택연금을 많이 활용합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거죠.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조합하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매달 나오는 돈을 설계하지 않으면 노후는 불안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마무리하며 자,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녀에게 노후 자금까지 올인하는 과한 사랑. 체면 때문에 쓰는 품위유지비. 은퇴 직후 한탕을 노린 무리한 투자. 건강 관리를 미루는 습관. 구체적인 현금 흐름 계획 없이 막연하게 사는 것.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솔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수입이 0원인데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의학기술 발달로 90세, 100세까지 사는 게 이젠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긴 시간을 어떤 품위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꺼내서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순전히 체면 때문에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돈은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쓴 돈인가? 아니면 남들 눈치 보느라 쓴 돈인가? 노후 준비는 거대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새어나가는 구멍을 하나씩 막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